그 예, 개보다 못한 자들이 하도 많이 설치고 또 그런가 하면 신부의 탈을 쓴 악령이라고 조금 전에 류근일 선생의 칼럼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종교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포함하여 네. 전체적인 그 프레임은 네. 주사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사파 때문에. 네. 예. 그 신부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예. 진짜는 그건 해서 안 되거든요. 네. 그건 신부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예. 밑바닥에 주사파의 배경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 아, 예. 이겁니다. 네. 그럼 주사파는 누구인가? 네. 그럴 때 1차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주사파도 이제 진짜 그다음에 중간 네. 강도가 네. 또 외부에 있는데 가장 크게 포함하여 이제 그 외부 세력은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있죠. 아, 예. 1614만 표. 네. 그들이 주로 주사파를 옹호하고 네. 주사파를 동의하는 세력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국민의 절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아하. 쟤들이. 예.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 국민주권당이란 새로운 청년들이 만든 당을 만들었는데 네. 이 당은 뭐냐? 김정은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어허. 이러한 컨셉으로 당까지 나오는 입장이 네. 됐으니까 네. 저는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건국 후 80년 동안에 네.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다 사라지고 네. 결국은 북한에 주도하는 그대로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 네. 이 날이 결국은 오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처음에 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한번 보안법을 만들어서 네. 1차 정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탄생도 가능했고 네. 또 유지도 가능했는데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네. 5.16 혁명 공약 네. 그때의 주사파들을 한번 정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 후에 이제 대학가로 침투한 주사파 세력들이 확대돼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사건이 저는 광화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윤석열 정권 교체 불가능했거든요. 예. 네. 그랬을 겁니다. 24만 표 차이니까.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광화문 운동을 해서 오히려 뭐 욕을 먹었다. 자유우파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100% 졌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네. 지금 현재 대통령 취임식 한 6개월 현재 네. 어떻게 됐겠느냐. 모든 역사는 과장도 없고 또 추리도 없고 또 가정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역사를 규명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예. 그때 요즘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새로운 신종 학문인데 네. 저도 이충훈 박사님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네.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아하, 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신종 학문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인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네. 1,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됐을까? 아하. 뭐 이런 얘기죠. 다. 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이런 식의 가정을 던져보면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부각된다. 그런 방법론이군요. 네, 방법론인데 예. 네네. 그런 것을 적용해 보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 안 했으면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그랬겠죠. 되느냐. 예.
저는 뭐 이거는 그 상상도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네. 저는 이미 한미 동맹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재명이가 됐으면 네.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문재인하고 또 달라요. 네. 문재인은 눈이 좀 크잖아요. 겁이 좀 많아.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북한에 충성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도 북한이 문재인 욕을 바가지로 하죠. 네, 소대가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예. 뭐를 너가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 왜 미국을 겁먹어서 말이야. 미국 설득하러 다니고 말이야. 외국에 설득하러 다녀. 빨리 통일헌법 만들어서 네. 국회 의석까지 180석 만들어 줬는데 북한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만들어줬으면 빨리 실행을 하지. 너 왜 외국 다니면서 말이야 뭐 설명하고 다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오지랖을 떤다 별 욕을 다 하거든요. 아하, 예. 가장 충성한 사람이 욕은 제일 많이 먹어 북한한테. 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결정적인 일을 안 하냐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러고 보면 그 이재명이는 그 눈은 문재인이랑 많이 다르게 생겼네요. 그래서 저 이재명은 문재인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아하, 또 출신이 예. 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바로 그 이석기 부대. 네, 네. 거기서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재명이가 북한에다가 공천 헌금을 네. 지금 막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네, 네. 아태재단을 통해서 네. 북한에 아태협, 예. 아태협 예. 김영철한테. 네. 근데 그거 정도겠습니까? 음. 저는 천문학적인 돈이 북한으로 갔다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현실적인 증거 필요 없이 난 기도 중에 이미 벌써 그 대장동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네. 제가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돈의 마지막 종착지를 빨리 확인해봐라. 아하. 예. 난 북한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네. 보세요. 결국 검찰이 수사하니까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북한으로 넘어간 돈의 양이 뭐 800만 불, 난 그 정도가 아니고. 네, 네. 그럼 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재명의 공천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예. 북한한테. 네, 네. 그때 이제 그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네. 같은 이제 그 붙었잖아요. 네. 그 대통령 후보자로 대통령 후보 경선. 붙었는데 네.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대로 예.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또 우리가 문제 제기한 이재명에 대한 모든 사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낙연 쪽에서 터뜨리고 한 거. 자기들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예. 대장동도 그렇고 무슨 뭐 전체가 다 네. 하나라도 우리가 한 게 있냐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거의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없어졌다. 네. 뭐 지소미아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 뭐 북한에다가 돈을 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셨고, 아니 지금 언론에 실제로 나오고 이제 있지 아태협의 네. 조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네. 있는데,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이가 정상회담의 대가로 네. 김정일이한테 뭐 엄청난 돈을 줬다가 네. 그 노무현이가 특검으로까지 그 수사를 해서 박지원이가 그 책임지고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북한이 절대 공짜로 안 해준다. 네. 한번 만남을 하는 대가로 보통 뭐 수천억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죠. 정상회담 경우엔. 그러니까 노무현이도 정상회담 한 번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다가 성의를 표시했을 개연성이 높고 문재인은 그걸 3번이나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재명이는 그걸 이어서 하겠다는 거니까 네.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 뭐 상납이 됐건 뭐 성의가 됐건 했을 개연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들은 다들 이제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번에 제가 여기 방송 나올 때 네네. 같이 모시고 나왔던 네. 그 경찰총국 그래요. 예, 예. 김국성 씨, 네. 그분은 북한에서 총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실무자의 최고봉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이 선거 없을 때도 예. 평상시에도 북경을 통하여 한 달에 100만 불을 달러로 현찰로 네. 우리가 받았다. 아하.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 이 한국에 있는 좌파 지도자들은 북한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경쟁이 붙어서 예. 예. 근데 목사님 그
예, 주사파들은 네.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성직자들, 사제들. 네. 사제들은 믿는 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죠? 아무리 주사파에 오염이 됐다 그 하더라도. 사람들은 작전적으로 예. 성직자의 탈을 뒤집어 쓰려고 네.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주사파인데 예. 이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성직자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정말 우리처럼 예. 성경의 사도신경, 네. 교회 오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죠. 네, 네. 이것을 정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직자를 떠나서 평신도일지라도 네. 절대로 저런 말을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신앙은 네. 기독교가 아니고 네. 저 사람들의 신앙은 주사파죠. 주사파. 아. 네, 주사파가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제가 신부가 이런 말을 하지?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네. 아 그런데 저거는 그냥 사제의 탈을 썼을 뿐이고 저들의 신앙은 주사파다.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네. 그들이 왜 이런 시대에 네, 왜 발언을 하느냐. 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보고 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표가 절반도 안 됐다 그러면 저런 네. 말 못하죠. 예. 근데 목사님, 그 대표님, 네. 그 이재명이가 얻은 표가 뭐 1,600만 표가 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다 이재명이가 주사파인 줄 알고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예. 제가 오늘 조중동에 예, 제가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예, 난 교회를 팔아서도 하니까 네, 네. 조중동에 누가 주사파인가? 이거요. 네, 그래. 여기 계셨네. 이 조중동 제가 예. 광고를 냈잖아요. 네, 네. 주사파 분별법. 예. 주사파에 대해서 첫째, 네, 대한민국보다가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네. 두 번째, 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는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를 추종하는 자.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 일본과의 관계를 이간하는 자.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주장하는 자. 신영복 간첩의 주장을 따르는 자.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자. 촛불 시위를 지지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이런 식으로 네. 이 주사파, 저 사람이 주사파인가. 근데 내가 이 광고를 내는 것은 네. 자기들도 주사파인 줄 모르고 어허, 주사파를 따라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네. 뭐냐.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를 향하여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뭐냐.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니까 반대라는 거야. 아. 93%가. 93%. 예. 어이구, 예. 그러면 지금 저 주사파로 넘어가 있는 네. 그 저쪽 세력 중에 93%는 전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네. 사기극을 펼쳐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사기극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일단 5년은 우리가 연기를 받았으니까 네. 정권을 교체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고 네. 5년 연기됐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마지막 싸움은 어디서 결론 나느냐. 1년 3개월 후에 돌아오는 총선. 네. 총선에서 세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0석 하면 네. 제2의 건국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통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쪽에서 지금 저쪽이 180석인데 네. 야당 쪽이 저쪽이 200석 한다 그러면 그날부로 저는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예.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네. 바로 가고 만약에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됐으면요. 지나간 지방자치 선거 있죠. 네.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저는 국민투표 다시 말해서 연방제 통일헌법 네. 난 그것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네. 하고도 네. 남죠.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그렇지. 진행하는 게 네, 쉽거든요. 쉽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저쪽에서 200석을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끝나고 반대로 또 제 세 번째로 150, 150 양쪽이 절반씩 한다. 네. 자유우파가 150, 음흠. 저쪽이 150 하면 네. 1960년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4.19, 5.16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그 혼란 상황으로. 혼란 상태. 예.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4년 동안 막 양쪽이 부딪혀서 싸우면 그것도 결국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자유우파가 200석 하는 길밖에 없는데 네. 그 200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쪽들이 하는 짓을 보면 거짓말 사기 그다음에 또 프레임 전쟁을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동네 지나가시다가 네. 그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프랜카드 걸린 거 보셨나요? 예. 이게 이제 그 몇 년간 문재인 좌파 세력이 그렇죠. 영의주도하게 그렇죠. 딱 밑에서부터 해왔던 작업이에요. 그렇죠. 박원순이가 주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졌어도 네. 또 지방자치선거에 졌어도 쟤들은 안심하는 겁니다. 왜? 밑바닥을 우리가 다 잡았는데 네, 네. 이들 떠들어봤자 이건 4년 내로 끝난다. 네.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45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남로당 있죠. 네. 박헌희가 만든 조선인민위원회 네. 면 단위별로 이것이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날 이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네. 쟤들도 치밀한 전략으로 그 이제 이 마포에 있는 성리산 마을, 성미산. 예. 성미산. 예. 그 거기서 마을이 있어요. 예. 지도자들을 수십 년 동안 양성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다 침투를 시켜서 그게 좌파 공동체 마을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유명하죠. 예. 총치부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로 다 들어가서 우리나라 마을이 3,506개입니다. 네. 이 마을을 다 장악했어요. 음. 완전 장악한 것은 약 1,600개 장악했고 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 마을 공동체 또 주민자치 이것이 선거 때가 되면 이게 선거 조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러면 선거 1000번 해봤자 우리 못 이기는 그게 거지. 공산당 세포 조직처럼 조직이 돼 딱입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예. 이런 상황들을 자유우파 지도자들 있죠. 네. 특별히 내가 늘 비판하는 국민의힘 정당. 네. 저 사람들은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영남, 네. 부울경, 대구 경북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네. 다 버저리야 버저리. 그 임명직 국회의원들. 공천 이꼴 단선. 그러니까 임명직 국회의원. 임명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 예. 시대적으로 저 범죄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전략으로 우리도 구경만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도 자유마을을 선포했습니다. 아, 예. 아주 예. 자유마을을 3,506개 자유마을을 선포하고 지난 주간에 홍천에서 비발디 파크 최고의 네. 시설 네, 네. 자유마을 대표 3,506명을 대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집체 훈련을 했습니다. 한 마을도 안 빠지고 다 모이셨어요? 다 왔지. 오, 대단하시군요. 예. 내일 또 우리 교회에서 네. 또 2차 교육을 합니다. 네.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200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200석 해야 되는데 200석의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부울경, 대구 경북이 67석입니다. 네. 그건 지금도 이미 저 자유우파 것이니까 끝났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까지 합치니까 한 23, 4석 나와요. 네. 그건 다 우리 거니까. 네. 네. 딱 거기까지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절반은 이미 벌써 100석, 200석 중에 100석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네. 47석 중에서 15석은 절로 넘겨주고 우리가 한 30석 정도 하면은 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의 121석 중에서 네. 41석을 포기하고 네. 80석만 우리가 하면은 이제 문제를 막 부풀려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줄여서 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도권의 80석입니다. 네. 그 수도권의 80석 하면 제2의 건국하는 거죠. 네. 자유통일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입법 독재도 할 수 있어요. 200석 하면 방맹이 치는 게 다 법이니까. 이게 정치평론 분석가들은 네. 그 직전 선거 그 전 선거의 네. 투표율 가지고 그거를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의석수가 저쪽은 169고 우리는 115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200석이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직전 선거는 6월 1일 지방선거, 그 직전 선거는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다시 표 계산을 하면 네. 그러면 6월 1일에 우리가 어느 몇 개 정도나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쳤을 경우에 네. 이길 수 있느냐. 네. 대통령 선거처럼 표가 네. 분포가 되면은 우리가 지역구 몇 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숫자가 네.
이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닐 겁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것만 연구하거든요. 아, 예. 우리 방에 네네. 수도권의 도표를 다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저는. 네. 붙여놨는데 네.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의 그 전략팀장이나 네. 당 대표나 사무총장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직원들 중에. 국민의힘 정당 다 합해도 나 하나만도 못해. 저는 뭐 여의도 연구소 저 있으나 마나 저 아무 짝에 쓸데없고 오히려 내가 하는 데 방해꾼 방해꾼. 아이고 수십억 예산까지 줘가면서 키우는 데인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네. 계산해 봤더니 네. 수도권에 80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2의 건국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죠. 네. 한반도에 아마 건국 후에 최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럼 수도권에 80석을 해보면 강남 5구는 이미 우리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국회의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동두천, 보천, 네. 그다음에 여주, 이천, 평택의 둘 중에 하나, 또 인천에 뭐 윤상현 의원 예. 이게 하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50석만 예. 5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네. 이거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50석을 분류를 해봤어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 지역,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 지역을 했더니 네. 50석만 해도 되는데 64석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 64석이 돼버리면 네. 210석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네. 지금 야당이 쪼개질라 그래요. 네. 원래 전통적인 정당인 이낙연, 정세균, 네. 김진표 네. 예, 장로님 이들 세력하고 예. 그 거의 간첩 수준으로 간 그 이재명 세력하고 네. 내가 저 사람들은 한 집에서 살림 못해요. 볼 때 저 쪼개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쪼개지면은 네. 아마 뭐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220석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나왔는데 네. 그런 것은 뭐 그 간두고라도 네. 우리가 200석을 위해서 수도권에 50석 요걸 표를 다 계산해 봤어요. 네. 선거구별로 떨어진 표 플러스 표 했더니 이제 다 계산이 끝났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을을 밑바닥의 마을을 쟤들이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조선인민회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아하. 예. 3,506개의 마을을 예. 전부 좌파로 결국은 그것이 선거철에 가면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기상천외한 알겠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예. 충분히 승산이 있는 네. 그리고 목표를 네. 저쪽이 180석 했으니 그렇죠. 우리도 200석 목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황상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핵심은 저 좌파들이 수년간 공들여서 심어놓은 저 주민위원회 같은 이 세포 조직 네. 이것에 대항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닥의 지역. 그렇습니다. 이게 저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 당협이 이게 부실하게 짝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자유마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자유마을. 그걸로 지금 이게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왜냐하면요. 예. 지금 옛날에 있었던 통반장 있죠. 예. 통장 반장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통반장이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평화협정 이거 서명운동 받으러 다녀요. 그 사람들 이 원래 한 달에 예. 20만 원인가가 맞아요. 나왔는데 그거 문재인이가 10만 원도 올려줬거든. 30만 50% 인상시켜줬어요. 막 신이 나서 돌아다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 통반장이 예. 다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그 서명운동 받으러 가서 우리 변호인들이 고발했습니다. 예. 통반장은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고발했는데 고발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밑바닥에서 네. 싸우면서 자유마을 조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전국의 선거구가 253개잖아요. 네. 253개에서 우리 조직이 얼마나 됐느냐 하고 밤낮으로 우리가 30명이 우리 교회 전합부대가 분류를 했더니 네. 이야 희망을 가지십시오 국민들. 네. 우리가 그동안에 길거리에서 파라솔 서명했잖아요. 강화문에서 서명했죠. 예. 그 서명한 것을 광화문 그 국민혁명하고 그렇죠. 대집회하면서 네. 계속해서 서명 네. 받으셨잖아요. 서명 받은 것을 동네별로 다 나눴더니 네. 253개 지역에 12,000개씩 돌아갔어요. 아하. 예. 끝난 거죠. 12,000개. 수도권의 선거는 보통 3,000표 차이로.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12,000개가 이미 확보가 됐고 네. 연말까지 2만 개로 늘리고 네. 내년에 1월 달부터 여름 휴가까지
3만 개로 확대하고 네. 내년에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또 연말까지 교육을 해서 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알겠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작전에 들어가면 네. 대한민국에 우리는 거룩한 혁명을 할 수 있다. 요즘 우리 대표님이 네. 제가 뵙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지무지 바쁘시던데 이런 일 하시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전국을 다니시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싸움은 마을에서 끝나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애국운동을 막 퍼들어 놓고 하면 안 되고 네. 점을 딱 찍어야 돼요. 예. 꼭 자유마을에 가입해 주십시오. 동네에. 네. 이것만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유마을 그렇습니다. 지금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요. 사이트에. 네. 댓글 좀 올려주세요. 고정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자유마을 가입을 위한 네. 전화번호나 뭔가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올려놓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전국을 다니시고 정말 바닥을 다니시는 건데 건강 안 좋으신 걸로 다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괜찮으세요? 제가 목소리부터 네.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내가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음. 이번에 저는 1년 반까지만 살면 이제 저는 그래도 자꾸 연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감옥에 있을 때는 예. 정권만 교체하고 나는 끝난다. 하나를 네. 간다 그랬더니 네, 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결국 이제 밑바닥의 싸움인데 네. 그 사실은 내가 오늘 국정원에 27년 있었던 이천 교수님을 네. 내가 같이 모시고 올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네. 돼가지고 네, 네,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천 교수님을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마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유마을에 네. 대해서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싸움이 붙었는지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이재명이가 이제 곧 사법 처리될 것 같으니까 네.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촛불 들고 대통령실을 둘러싸겠다고 네.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행진도 하고 협박을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나 또 김상진 단장 같은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광화문에서 삼각지에서 이걸 막아서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우리 자유파들의 집회 시위 활동에 대해서는 저 대표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 싸움을 30년 하면서 네. 그냥 대충 할 수 없으니까 네. 저희들도 저쪽 편에다가 민노총, 정교조 네. 또 좌파 시민단체 쪽에다가 네, 네. 간첩을 9명 심어놨죠. 나도. 네, 네. 월급은 비밀로 내가 주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계획이 나왔어요. 예. 저쪽에서 회의하는 걸 다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네. 뭐냐. 쟤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선에서 자기들이 이겼을 경우에 네. 이것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북한의 연방제로 간다. 아하. 작년에 이미 짜놓은 거예요, 쟤들이. 네. 프레임을. 네. 두 번째는 뭐냐. 졌을 경우에는 1년 안에 다시 탄핵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예. 이게 작년에 이미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회하는 집회가 예. 노동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 해서는 안 될 주제가 뭐냐면 체제 대전환입니다. 아하. 예. 아니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전에 쟤들이 민노총에서 데모할 때에 네. 주제를 잘 보셨나요? 맞습니다. 체제전환. 체제 대전환입니다. 이건 노동단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김문수 위원장님이 예. 마침 발탁이 되어서 네. 했기에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니까 네.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한 말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한동안 광화문에서 나하고 같이 운동했으니까. 그러시죠. 뭐냐. 자, 노동단체 좋다 이게. 노동단체 사회 내가 위원장인데 네. 노동 조건, 시간, 네. 임금, 네. 환경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데모도 해도 좋고 항의도 좋으나 그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보장된 거니까. 예. 그러나 이 민노총에 북한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 말을 내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하, 예. 제대로 해주시더라고. 가자마자 말이야 막 문재인은 말이야 주사파고 말이야 예, 총살감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렇게만 잘하면 다음 대통령도 하겠다. 내가. 그런데 문제는 저쪽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있죠. 네. 뭐 아까 말한 뭐 그 성직자라는 말도 하기도 싫습니다만은 뭐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바란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예. 그다음 뭐 김건희 뭐 거기 저 뭐 어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방문했다고 예. 그걸 가지고 무슨 포르노를 찍었다. 예. 이 말 자체가. 네. 네. 근데 저는 이미 작년에 그 문재인이가 그만두기 전에 네. 경찰 좌파 경찰들이 네. 또 전라도 출신 경찰들이 네.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네. 좌파 경찰들이 이 친위 구테타 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미 아하, 예. 작년에 이미 받았어요. 네. 받아서 인수위 시절 때 제가 많이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내 말 안 믿더라고. 어허, 예. 안 믿다가 결국 용산 경찰서장 보세요. 지금요 본 청장도요 예. 의심스러워. 예. 마지막 알바끼 하고 간 자들이 네. 다 지금 문제예요. 아니 예. 옛날엔 종로 경찰서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용산이니까. 네. 네. 용산 경찰서장을 왜 전라도에 있는 경찰서장을 갖다 찍어다 거기 왜 윤석열 감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좀 그 행자부 장관 그 이상민 장관이 좀 빨리 눈치를 채고 네. 대안을 세워서 다 쳐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네. 돌아가신 158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정말 그것이 내 친자식 이상으로 나도 애통하고 예. 하지만은 네. 네. 이게 그쪽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는 동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바로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아하, 왜?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 반란 세력들이 드러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체는 주사파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 후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 일어난 좋은 현상들은 다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사건 있죠. 네. 뭐 경제, 정치, 뭐 군사, 외교, 문화 모든 안 좋은 사건은 주사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파 척결 없이는 예. 앞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주사파가 특별히 마을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마을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대표님 말씀하신 아까 그 한 분 추천하신 분은 저희들이 따로 연락드려서 네. 예, 다시 모시고 이 자유마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우리 이태원 참사도 있고 또 워낙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 아주 격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대통령직을 지금 맡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힘들 거예요. 또 네.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 바람과 또 성원을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광훈 대표님 그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께 네. 힘주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의 효과가 그 국제 외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방에 네.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데 우리 편이라고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네. 네. 제가 그 따끔한 말을 말씀드리면 네. 아직도 6개월 됐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국가적인 아젠다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임시 변통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전체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박정희 보시죠. 제1차 경제개발 네. 딱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정부가 6개월 됐으면 그래서 저는 신년 기저회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가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네.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다 뭐 상황 때우느라고 네. 뭐 폭풍 왔지 뭐 왔지 뭐 하니까 네. 또 이태원 사고 일어났지 저는 봐줄 수 있고 네. 1월 달에 가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중장기 계획 대한민국은 이렇게 간다. 네. 여기 분야별로 첫째는 뭐냐 경제. 경제가 5%난 성장시키겠다. 이런 발언. 내가 기대하는 발언입니다. 아, 두 번째는 뭐냐. 내 임기 내로 통일해라.
난 방법은 모르겠다. 내가 알면 내가 직접 하지. 장관들 모아놓고 나는 결과만 가지고 묻겠어. 전두환식으로 말을 해야 돼. 전두환식으로. 전두환 스타일. 예, 그래서 또 뭐 문체부 쪽으로 해서 예. 신년 기자회견에 가면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국가 전체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건강 감사합니다. 유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